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의 한 번화가. 검문 중인 단속 요원들에게 비난이 쏟아집니다. You're here. You're trying to arrest innocent people. What's your purpose? What's your goal? What's the motive? Why won't you show your face? 단속에 나선 건 연방수사국 FBI와 같은 연방기관 요원들입니다. 단속 중이라고 경고하는 주민들. So we're trying to get people to turn left so that nobody drives down this street and doesn't have to be wrongfully detained. 지난 13일부터 워싱턴 DC에는 연방 요원들이 대거 투입돼 불법 이민자와 범죄자들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Immigrants here, DHS is here, ICE is here. They're headed to the wharf now. 연방 요원들의 투입으로 떠들썩한 워싱턴 DC는 연방의회와 백악관 같은 핵심 기관들이 모여 있는 그야말로 미국 정치의 중심 도시입니다. 그런데 지난 11일 트럼프 대통령이 폭탄 선언을 합니다. Today we're formally declaring a public safety emergency, rescue our nation's capital from crime, bloodshed, bedlam, and squalor, and worse. This is Liberation Day in D.C. and we're going to take our capital back. We're taking it back. 수도를 다시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그의 지시에 따라 연방수사국, 이민세관단속국 등 총 12개 기관 50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트럼프는 왜 이런 지시를 내린 걸까? 트럼프가 올린 폭행당한 청년의 사진. 하지만 그는 평범한 일반인이 아니었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 구조조정을 맡은 모스크의 도지에서 일한 젊은이였습니다. Our capital city has been overtaken by violent gangs and bloodthirsty criminals, roving mobs of wild youth, drugged out maniacs and homeless people, and we're not going to let it happen anymore. We're not going to take it. 지난 10일간 체포 건수 630건, 불법 총기는 80여 증이 압수됐습니다. 보수 언론은 각종 범죄가 크게 줄었다고 보도했습니다. The police just used excessive force. I will be fine. Our kids will not be. 강력한 단속에 시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단속 요원에게 샌드위치를 던진 이 남자는 결국 체포됐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도 타겟이 됐습니다. 골프를 치러 나서는 트럼프. 무언가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숙자들입니다. 트럼프는 그들에게 당장 떠나라고 경고했습니다. 곧바로 철거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DC의 노숙자는 약 5천여 명. 지난해보다 늘긴 했지만 그렇다고 미국에서 제일 많지는 않습니다. How about just giving people that need a home inside? Then we'd be inside. You just want to just throw us to the rats. I remember the passage of, as you have done unto the least of these, you have done unto me. Targeting us and persecuting us feels wrong to me. 하지만 도시가 더 안전하고 더 깨끗해졌다며 좋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I'm out here where our beautiful historic cherry trees are in Washington, enjoying this gorgeous day. I just want to give a personal thanks to President Trump for making Washington, D.C. safe again. 연방 요원과 함께 주 방위군 800명도 투입됐고 더 충원될 예정인데 그럴 정도로 비상 상황인지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It's important to remember that crime in Washington, D.C., as in much of the country, is down about 2/3 since it peaked in the early 1990s. To make it an emergency really seems to go far beyond the bounds of presidential authority. 하지만 법무부는 정부의 이민 정책을 따르지 않는 지역에 경고 선언을 보내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민주당의 강세 지역입니다. 해당 지역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Here is our response. Stop attacking our cities to hide your administration's failures. And Boston will not back down from who we are and what we stand for. 강압적인 연방정부 정책에 반발하고 있는 주민들. Free DC. Troops on the border. Feds on the block. Free DC. Free DC. 이민자와 노숙자에 대한 인식차, 연방과 지역 정부 간의 갈등 속에 지금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일이 아니네요. 미국에 거주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 방위군이 배치된 이후로 저녁이 되면 거리에 사람들이 거의 없고요. 또 가게 매출도 줄었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사태가 된 원인으로는 범죄율이 심각해서라고요. 네, 제가 이제 출장 때문에 워싱턴 D.C.를 자주 가는데요. 네. 이 팬데믹 당시에는 정말 좀 무서웠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네. 자전거를 타고 한 남자가 이렇게 다가오고 있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가지고 이 팔꿈치로 제 명치를 가격하고 도망간 적이 교수님을요? 네, 맞아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네, 큰일 날 뻔했는데 뭐 요즘은 그때처럼 그렇게까지 흉흉한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래도 이제 워싱턴 D.C. 거리를 다니다 보면은 마리화나 냄새도 정말 많이 나고 조금 치안이 안 좋아진 것 같은 것 그런 뭐 좀 느낌을 받았다고나 할까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주방위군을 투입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방위군은 주로 대규모 시위나 폭동이 발생했었을 때 투입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법적인 문제도 있는 것이 아닌지. 왜냐하면 지난 6월에 LA 시위 진압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방위군을 투입했었을 때도 당시에 주지사와 사전 협의 없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주정부와 소송 중이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때 그런 법적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근데 워싱턴 D.C.는 특별구입니다. 주가 아니에요. 이 워싱턴 그렇죠. 특별구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비상사태라고 판단을 갖다 하면은 시장은 그냥 따를 수밖에 없어요. 경찰력을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이번 조치가 불법 조치라고 할 수는 없고요. 네. 단지 이 지금 현 상황을 과연 비상사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이 맞는 게 이 민주당에서는 굳이 연방 정부가 이 비상사태로 개입하지 않아도 경찰의 인력만으로도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네네.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보시면 이 살인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워싱턴 D.C. 경찰청에 따르면요, 2024년도 살인율이 전년 대비해서 32% 감소했고요. 올해 상반기만 해도 전년 동기에 대비해가지고 12%가 낮아졌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감소 추세에 있는 겁니다. 네네. 더 우려스러운 게 11일 기자회견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죠. 경찰들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대응해라. 이건 잘못 해석하면은요. 공권력 남용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실제로 이제 좀 전에 영상에서 보시면 샌드위치를 던지면서 항의하는 시민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이 이제 붙잡혀가지고 중범죄로 기소가 됐는데 최대 8년형까지 선고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8년 감옥에 가야 네네,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반면에 원래 워싱턴 D.C.에서는 소총이라든지 산탄총을 허가증 없이는 휴대할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중범죄로 기소가 되는데 네. 최근에 연방 검찰에서는요 기소하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와, 야, 논란의 여지가 여러모로 커 보입니다. 또 이번 주 워싱턴에선 중요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 보셨을 겁니다. 미러 정상회담 이후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유럽 정상들이 백악관을 급히 찾아갔잖아요. 네, 이제 이번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었는지 이게 좀 느껴졌던 게 복장부터 이제 달라졌더라고요. 완전히 달랐죠. 네, 파국으로 끝났던 지난 2월 회담과는 달리 이번에는 검은색 정장을 입었고요. 4분 30초 동안 무려 11번이나 땡큐라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공손하게. 예, 덕분인지 분위기가 아주 화기애애했다고 하죠. 네. 그런데요, 반면에 유럽 정상들하고 트럼프의 만남은 좀 논란이 컸습니다. 이제 사진을 한번 잠깐 보시죠. 예, 사진을 보시면요, 저 사진이 공개되자 당장 유럽에서는요. 교장 선생님한테 혼나는 아이들 같다. 네, 그리고 이제 유럽연합 출범 이래 가장 굴욕적이다. 이제 이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구도가 좀 의아하기는 원래 해요. 외교 무대에서는 사실 이제 정상들이 나라를 대표해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원탁의 테이블에서 정말 상하 구분 없이 이렇게 대담을 갖다 하는 것이 원래 원칙인데요. 네. 이번에는 좀 그런 원칙이 깨진 것 같고요. 이 2018년 G7 정상회의 때는 오히려 당시 이 독일의 총리였던 메르켈이 트럼프를 갖다 좀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그때 모습과 많이 대비가 됐다. 뭐 그렇게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어쨌거나 지난주에 저희가 미러 정상회담을 다루면서 앞으로는 바로 종전 협상으로 갈 것이고 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전망했었는데 그 방향대로 가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일단 영토 문제는 전혀 합의를 보지 못한 것 같고요. 그래도 나토에 가입할 수는 없지만 이 나토의 집단 방위 조항에 준하는 안전 보장까지는 가능하다. 이제 이런 합의를 한 것으로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만약 공격을 받는다면은 유럽 국가들이 바로 대응을 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인데요. 미국 역시 이 공중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시사를 했습니다. 이 전투기나 드론 그러니까 이제 방공망 지원까지 가능하다라고 시사를 했는데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단지 지금 이 푸틴의 문제인데요. 지금 러시아가 이 방위 이 조약에 그러니까 방위 이 집단 방위 체제에 중국과 이 러시아 자국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이 서방국의 이 군대 주도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